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노년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83%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요. 이 노년층이라도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 시기와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또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우리 마냥 이쁜 우리 맘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또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진짜 전문의로서 가끔씩 이제 저의 의사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오늘은 네. 정말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나 여기 어깨도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요거는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아픈지 도대체 이게 뭐 앉는 과정인 건지 왜 또 계속 아픈 건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서 궁금하신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성심성의껏 전화 주신다고 하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도 좋고요, 어깨도 좋습니다. 이 사소한 질문이라도 대환영이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명절 증후군이라고 네, 하죠. 명절 그렇죠. 앞두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안 쑤신 데가 없는데 무릎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면은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통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단계가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치료가 아주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무릎 질환도 이제 그 관절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초기 오면 올수록 결과가 더 좋고 훨씬 더 덜 아프고 또 완치율도 좋기 때문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결과가 더 좋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는 단계를 간단하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무릎에 안 좋은 활동들을 좀 제한하고 적절한 물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너무 방치하다가 좀 더 악화돼서 물이 자주 차고 붓고 연골살 맞아도 효과가 없고 이런 단계로 오게 되면 중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수술이나 자가골수를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주입하거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식을 유도하는 주사나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통해서 단순히 스테로이드나 연골살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도 넘어서 너무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무조건 인공관절만이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을 살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통증이 훨씬 좀 덜한 치료도 많으니까요. 너무 병원 나가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설 앞두고 뭐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무릎 못지않게 또 말썽을 일으키는 부위가 네. 어깨일 텐데요. 어깨에도 이런 단계적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도 대부분은 이제 어깨를 감싸는 근육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음식을 너무 많은 양을 장만하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서 갑자기 평소에 안 쓰던 관절을 갑자기 확 쓸 때 어깨 관절이 또 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어깨 질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염증과 심한 질환이 심한 파열이 아닐 때는 약물 치료나 또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또 병을 진단을 늦추거나 자꾸 괜찮겠지 그러면서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또 이제 어깨 힘줄이 더 심하게 파열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뒤치덕거리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럴 땐 조금 더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여기서 아예 힘줄이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서 심하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꼭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웬만한 대부분의 질환들은 거의 요즘에는 거의 완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치료 못할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빨리 올수록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다음 그리고 수술 치료 전에 해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골수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이게 뭐 골수에서 뭘 뽑아서 한다는 맞아요. 거지? 일이 좀 커질 것 같은 네, 느낌. 겁이 나고 네. 막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자가골수라는 말을 왜 거기서 뽑냐면은 우리 몸에서 피를 처음 만들어내는 기능이 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뼈 속에 우리가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성체줄기세포가 가장 이제 피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 풍부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근원이 되는 골수에서 뽑아서 거기를 주사를 통해서 전용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농축시켜서 충분하게 재생력이 뛰어난 부분만 엄선해 가지고 주사를 뽑아서 무릎에 놓는. 근데 말 그대로 골수란 말에서 무섭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주사 치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는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부담이 적은 주사 치료라고 하고요. 실제 그 말씀해 주셨던 사용되는 키트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키트 잠깐 보면서 저희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색소를 넣어서 층을 분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는 그 골수에서 뽑은 주사를 밑에서 넣어가지고 주입하게 되면 원심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적혈구층을 분리하게 되고요. 이 적혈구층에서 다시 한번 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혈장과 그다음에 그 버피코티층이라고 해서 줄기세포만 풍부한 층을 맨 위층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사기를 뽑아서 아주 무균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사 치료가 신의료 기술로 고시된 만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실제 치료 효과는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관련 좀 논문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라에서도 인정이 되는 건데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실제로 받았더니 우리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의 단계에서 보통 2기에서 3기 단계의 관절염 환자들한테 주사를 주입해 봤더니 이제 증상도 35% 정도 개선이 됐고요. 실제로 또 통증의 완화도 42% 정도 개선이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네네. 6개월째, 1년째, 2년째까지 봐도 크게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네. 잘 유지하는 소견을 보여서 최소 2년 이상 유지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밖에도 과연 이거 그냥 증상만 좋아지는 거면 실제로 뭐 뼈주사나 뭐 연골사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만 좋아지는 거냐 그랬더니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연골의 두께가 우리가 무릎 관절의 아래쪽 전골, 그 종아리뼈의 연골과 또 위쪽 허벅지뼈에 있는 연골 두께가 두 개가 합쳐져서 무릎 관절의 연골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래쪽도 한 10% 정도 연골 두께가 증가됐고요. 또 위쪽에도 16% 정도 연골의 두께가 두꺼워진 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골도 튼튼하게 해준다는 근거 자료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짧은 시기가 아니라 2년 동안 꾸준히 살펴본 그 근거 자료를 보여주셨고 이어서 역시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인 건 같은 건데 다른 치료법인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지금까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내 몸에서 뽑은 본인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에 재생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건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 표로 비교해 드릴 텐데 손상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거나 너무 많이 넓어지게 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그 한계점이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본인 거는 아니지만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네. 이거를 치료 과정에 썼더니 이거는 조금 더 재생력이 더 뛰어나고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라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거를 실제 이식 수술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 위에는 연골이 하얗게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움푹 파여서 약간 이제 연골이 손상이 돼서 이제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에 이제 주사를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식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사를 주입해서 터보에서 덮어놓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약간 불그스름한 부분이 이게 덮어놓은 사진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연골의 분할을 촉진시키고 성장 인자를 이게 활성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왼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움푹 파였던 연골이 하얗게 완전히 덮어져서 이제 재생된 연골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릎 안 좋으시면 연골 주사 먼저 맞아보시더라고요. 네.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70대 어머님의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어머님 마찬가지로 이렇게 70대 초반이시면서 운동도 좋아하시고 걷거나 계단도 많이 운동하셨는데 이럴 때마다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시큰거리고 이상하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서 주변에 동네 의원에서 연골사도 꾸준히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맞았는데 이전에 연골사는 맞고 나면 꽤 오랫동안 잘 지냈는데 점점 이게 효과가 없고 아무리 맞아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망해서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사례자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전에 연골 상태를 내시경으로 들어서 보게 되면 연골이 움푹 파여서 이미 약간 연골이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약간 불그스름한 뼈가 드러난 부분이 보였었는데 이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나중에 14개월 뒤에 봤더니 연골이 하얗게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두껍게 아주 잘 자란 소견이 보여서 지금 현재는 또 다시 또 걷고 계단도 잘 다니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맞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무료 문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